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사건 기록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장면들을 비교해 보면 야, 철저하게 조사하셨구나. 발자국이 훼손됐을 때 네. 다시 찾아가서 운동화를 찍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추궁하는 장면. 또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그 산에 데려가서 녹음기 눌러놓고 때리는 장면. 거들 말이지, 거들. 그 여자들 입는. 에? 아, 맞다 그거도. 왜 그랬어? 왜? 아 모르지. 새끼가 정말 잘 나가다가. 야이. 사건의 어떤 문제점을 요약해서 이제 변론하는데 그때 살인의 추억 영상을 몇 개를 활용했습니다. 처음 경찰들이 막 그 현장을 막 훼손하는. 훼손하면서 막 맞아요. 다니면서 그 너무나 거의 법사하고는 없었을- 관계가 먼 네. 그런 장면들이 계속. 경찰에서 혹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경찰의 요구 같은 거 없었어요? 요거는 무리한 건 없습니다. 순순히 그냥 자의에 자백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이춘재가 잡혔는데 본인이 8차까지 했다라고 지금 자백한다. 네. 기자분들이 자꾸 전화 왔었어요. 내가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알려달라.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현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소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나 선고된 무죄. 윤 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등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법정에서 나온 윤 씨는 재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무죄가 받은 게 30년 만이고 뭐 속은 좀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아니, 실제로 윤성현 씨는 그 이춘재 자백 기사가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뭐 처음에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 나올 때만 해도 네. 제발 내가 처벌받은 사건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윤성현 씨가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살인 사건으로 복역했다라는 사실 다 숨기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밝혀져 버리고 알려져 버리면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고 다시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윤성현 씨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 또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 보니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백광호하고 좀 네. 그렇죠. 예. 비교하면서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건 맞지만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절대 자기는 이 누명을 벗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춘재가 고맙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사실 그분한테는 자신의 진정한 가해자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정말 잔인하죠, 사실. 네, 너무 잔인하네요. 예, 잔인합니다. 그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이유로 경찰들 5명이 특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특진 직후에 이제 그 초등생의 소지품이 발견된 거죠. 유골이 발견됐는데 또 결박이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이전에 이춘재가 저질렀던 범행의 모습 양상과 비슷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드러내면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범인 잡았다 해가지고 다들 상도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유골을 다시 은폐를 하고 은닉을 했다라는 게 지금 그것도 살인에 못지않은 범죄네요. 네, 맞습니다. 잔인한 범죄네요. 지금 이 사건은 그 진화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건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벌어졌던 12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뭐 가혹한 수사를 받으신 분들의 피해 사례를 지금 접수를 받았고요. 네.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말 한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진정한 이춘재 사건의 종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화위에서 조사를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 사건 기록에 현재 묻혀 있던 그런 어떤 한을 갖다 다 끄집어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바람이 자, 있고요. 김상욱 교수님 오늘 저는 이제 어디 학교 폭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점점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커서도 계속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뭐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도 많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강원도 강릉에서 17살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학생이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책가방 4개를 둘러맨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폭행으로 근육이 파열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이 뭘까요?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 아예 개념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폭력, 상해, 공갈, 강제적 심부름 그리고 강제적 심부름.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전부 다 개념화되어 있어요. 돈을 뺏는다던가 이런 거 다. 그건 그렇죠? 당연히 공갈에 이제 공갈. 해당하는 거고요. 침 뱉거나 아니면 뭐 면전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행위 그런 것도 다 아, 폭력.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좀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1년 12월 20일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던 권모 군이 7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학교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던 그 CCTV로 촬영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가해자들이 같은 반 애들이 2명이서 평소에 뭐 때리고 돈 뺏고 좀 특이했던 거는 가해자들이 2명이 피해자 집에 들어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쓴 가해 학생 2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옵니다. 10여 미터 뒤에 숨진 김군이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갑니다. 거기서 게임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계속 하지 않으면은 때리고 뭐 단소로 때리고 그리고 물고문도 시키고 마지막 그 목숨을 끊기 전에는 전날에는 이제 전깃줄로 목을 베서 이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이 유서에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추신이 죄송해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이런 유서를 이렇게 남기냐. 그리고 죄송하다고.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그때 이제 그 변명이 장난이었다. 자기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 판사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한 가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그 처벌을 이제 받았는데 한 명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장기 단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소년범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게 부정기형이라고 하거든요. 단기만 복역해도 애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제 석방하는 거고 그렇게. 좀 신축성을 둔 거죠. 피해자의 부모님이 2분 다 교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게 가해자들이 자기 친척이 무시무시한 조폭이다. 말하면 너희 부모도 다 해친다. 피해자 그걸 믿은 거죠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 여학생 중에 박모 양이 한 6개월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지난 7월에도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집단 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
첫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을 교통사고라며 대충 얼버무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 모양이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교사에게 신고를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드러나게 됐고 박 모양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따돌리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권군이 뭐 학교에 말을 하면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어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문제.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측면 한 3가지 정도 요약하면은 먼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의 범죄예요. 네. 관계성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학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모멸감이나 굴욕이라는 야 근데 그거 어디 잊어버려라 티내지 말아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위로나 회복은 우리가 한번 같이 짊어지자. 짊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하자.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생각이 잘 넘어온 어른들이 그 사람 문제로 깊이 못 들어가는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어른들이 같아요.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그거 그리고 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냥 다 잊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대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큰다고 원래 애들 그게 진짜 문제인 그만 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야,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잔인함 때문에 논란이 됐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죠. 네. 2017년 8월 1일에 부산의 사상구에서 6명의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이제 공장지대로 끌고 가서 의자로 내리찍고 그때 철제 무슨 공구 같은 걸로도 때리고 하도 많이 맞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거기도 또 때리고 피범벅이 돼서 무릎 꿇고 있고 그런데도 때리고 막 그런 동영상이 촬영돼서 좀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성인에 못 미치는 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